어릴 때 어머니의 그 주머니를 뒤진다든지 장롱을 뒤져서 돈을 살짝 훔쳤던 그런 기억은 그런 기억이지만 별로 지우고 싶진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나한테 소중한 성장 과정으로 아마 어디 케이스인데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은 소중한 성장 과정으로 내가 몇 번 참 생각만 하면 부끄럽고 하던 것이 아주 약한 모습을 보였던 때, 고등학교에 처음으로 학교 다니. 그럼 하여튼 임기응변에 거짓말도 많이 하고 왔다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다 괜찮았어. 그런 건 다 그냥 거짓말하고 하여튼 그런 건 별거 아닌 것을 다 어릴 때 한 번씩 그래보는 것이었는데, 고등학교 처음으로 이제 부모 수라를 떠나서 부산으로 유학을 했단 말이에요. 부산 가서 있는 동안에 하숙비를 낼 형편은 잘 안 되고, 자취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이 무척 힘들었어요. 무엇보다도 불안, 가정교사하기도 하고, 밤중에 가게 경비, 말하자면 나무 가게를 밤에 지켜주는 대신에 거기서 자취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랬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힘이 들고 또 내일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제일 문제가 그 숙식의 문제였습니다. 숙식의 문제가 항상 불만스러우니까 새로운 숙식의 방법을 찾는데 그건 잘 안정되지 않고, 또 현재의 숙식도 돈을 계속 댈 수가, 자취도 부모님들이 계속 돈을 대줄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가정교사 자리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쌀값 빵값을 계속 자취라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숙식 문제를 계속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불안 같은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그 당시 연세가 아주 많으시고 아주 어렵게 하셨기 때문에 내 학비 되느라 하여튼 일구월심 자나깨나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는 모든 걱정이 딱 하나, 내 학비 되는 것이 걱정이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는 부모님 사정도 모르고 부모님이 연극이 원망스러웠죠. 좀 원망스러운 생각도 들고 해서 한 번은 태풍이 부는 날 우산이 확 뒤집어지고 옷을 다 버리고 비를 쫄딱 맞고 학교 가고, 그러고 이제 감기가 걸리고 그러면서 며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 사정을 집에 편지를 썼어요. 어머니한테 편지를 쓰면서 이 넓은 부산에 송곳 하나 세울 곳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송곳 하나 꽂을 땅이 없습니다. 뭐 이런 취지. 공부를 꼭 해야 하는 것이냐. 그만두고 싶다. 이런 편지를 집에 어머니한테 썼어요. 고등학교 1학년쯤
되면 아버지 어머니 오히려 안심시키고 위로해드려야 될 나이인데 내 어렵다고 그 편지를 썼던 것이 어두고 부끄럽고 괴로운 일로 남아있는데 더 난감한 것은 그 뒤 내가 이제 이런저런 성공을 하잖아요. 고시에 합격도 하고 변호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러니까 어머니는 그때 그 편지가 머리에 기억이 남아가지고 지난날 말하자면 내 성공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이 얘기를 자꾸 덜먹이는 겁니다. 이 자식이 그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다고 말이요. 아마 국회의원이 되고 난 청문회 하고 난 뒤에도 아마 어떤 기자가 취재하러 갔을 때 그 말씀을 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화끈거리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사실은 그때 내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고 멀쩡하게 하고 다니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감당을 못해갖고 그런 걸 썼던 건데 불안감을 감당 못해서 썼던 건데 내 그때 부모님도 그렇게 괴롭혔겠구나 생각했다. 그걸 어머니는 자랑이라고 이놈이 그렇게 공부를 해서 성공을 했다고 자랑이라고 하시면 나는 죽을 맛이지. 한 어머니가 항상 내 곤란하게 하시는 말씀이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거하고 하나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가 이제 치료사업에 나가셨어요. 치료사업 나가면 그때 밀가루를 줬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밀가루 대통령이 됐는데 63년도 대통령 선거했을 그때 그 조금 전이죠. 중학교 내가 3학년 때쯤이면 61, 2년 이때입니다. 치료사업으로 밀가루가 많이 나왔어요. 치료사업을 나갔었는데 우리 내 또래 친구들은 지게지고 농사일로 어떻든 집안 살림을 다 도왔죠. 나는 학교를 다니니까 아버지한테 참 미안한 거죠. 나도 뭔가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뭐 품팔이를 하든지 뭘 해서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데 나는 학교를 또박또박 갔다 왔다 그러니까 죄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했어. 그러니까 가끔 책가방 안에 모자를 이렇게 숨겨 다니게 중학교 다닐 때 학생 모자를 이렇게 책가방 안에 숨겨가지고 또 마을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고 실제로 그 동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저 집은 형편도 안 되는데 아들 공부는 지독스럽게 시킨다 라는 말이 있었어요. 큰아들 공부시키가지고 취직도 안 되고 실업자 뭐 재미도 못 받았으면서 아들 공부는 지독스럽게 시키려고 하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둘 있었어요. 이제 그런 것 저런 것 해서 내가 무슨 큰 죄나 짓는 것처럼 모자를 숨겨다니고 어머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학교가 미안하고 부끄럽다 라는 말을 어머니한테 한번 했는데 어머니 그것도 가슴에 못이 되겠어요. 뭐 못이 되겠든지 하여튼 기억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두 가지를 꺼내요. 이 두 가지 얘기를 꺼시고 되시는 거예요. 아주 난감해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얘기 나오면 내가 막 다른 얘기 해갖고 막 얘기를 못 하시게 막 다른 얘기를 막 끄집어내서 판을 흩어버리고 그랬는데 극복의 여지가 약한 자랄 때 어릴 때부터 고통을 내면으로 자꾸 확대재 생산하고 그럼으로써 극복의 여지가
약해졌던 그런 시기들이 지금 정치라는 그런 경향이 좀 이 고통스러운 것을 내면으로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경향이 지금도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치를 즐겁게 하면서도 정치를 남달리 힘들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